안녕하세요. 정평재입니다. 이번 영상이 2024년 갑진년 국군 및 총선 분석 및 그리고 이제 향후 그 이후에 대통령 포함해서 야당 대표 포함해서 유력 정치인들 그 운세 흐름 분석이 최종판이 될 것 같습니다. 2023년이 개묘년이 올해죠. 그러니까 올해 3월에 이거 발표한 그 내용입니다. 이 기준으로 우리나라 국민 총 인구수가 약 5,180만 명 정도 되는 걸로 이렇게 집계 돼요. 그리고 그 약 5천만의 그러니까 국민들 중에서 주식 인구는 한 계좌당 1인으로 감안했을 때 기준으로 잡았을 때는 약 1,400만 명. 언론에서 자주 언급하죠. 주식 인구 뭐 1,400명이라고. 근데 실질적으로 이제 뭐 부모님 거나 형제 거나 뭐 이렇게 친한 사람 거나 해가지고 그 명의로 이제 계좌 터가지고 주식하시는 분들은 이제 전업으로 거의 하시는 분들은 계좌가 하나만 있는 건 아니니까요. 이제 본인 계좌 한 두세 개에다가 이제 필요하면 또 이렇게 해서 그런 중복 계좌 감안하면 실질적으로는 약 한 800만 명 정도가 지금 주식 인구 수라 그래요. 그러면 주식 인구수는 1,400만 명에서 800만 명 사이. 그 다음에 우리나라 국민들 중에서 국민 자격증이라고 그러죠.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이제 취득하고 사용은 않고 장롱 자격증 상태로 계신 분들 포함해서 총 보유자 수는 23년 개묘년 올해 현재 약 50만 명 전후 이렇게 추산된다 그래요. 그러면 이 공인중개사 자격증 소지자분 한 50만 명에다가 이분들은 이제 시험 과목 자체가 부동산 개발론이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국가에서 인정한 이제 최소한 전문가적인 어떤 전문 지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갖추어져 있다라고 국가에서 인정하고서 준 자격증이니까. 그 다음에 부동산 개발 관련 건설업 종사자들도 있을 테고요. 그 부동산 개발 관련해서 이 대출이라든지 금융 담당하는 관련 부서의 그 금융 분야 종사자들도 있을 테고요. 그 다음에 각 지자체별로 부동산 인허가 개발과 관련돼서 그 부서에서 근무했거나 근무 중인 공무원분들도 계실 거고요. 그래서 제가 어림잡았지만 약 못해도 이렇게 잡으면 60만 명 이상이 돼요. 부동산 그 개발 관련해서 일반 국민들보다는 좀 전문적인 어떤 그 실무적 어떤 그런 지식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그 다음에 부동산 개발하고 관련해서는 제일 민감한 게 그 지역 주민들이죠. 이분들도 감안하고 이렇게 이분들이 전체 관련된 이분들이 뭐 술자리에서건 사석에서건 아니면 개인적으로 굉장히 친한 사람들하고 하는 자리에서 타고 나가는 입소문도 있을 거 아닙니까? 이런 것까지 감안했을 때 적어도 우리나라 국민들 중에서 이분들은 대장동 개발 의혹, 그 다음에 양평강 고속도로 설계 의혹, 그 다음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이거 알고 계시는 분들이에요. 이제 심증은 있으나 물증은 없다, 이제 미칠 노릇인 거죠. 그러니까 아무튼 어떻고요. 어떻든 간에요. 그 결국 진실을 알고 있는 국민들이 이 샤이라 그러죠. 소심한, 뭐 이 현업의 뭐 정치 고관여층도 아니고 이 정치적인 이 관심이 극대하신 분들도 아니고 자기 어떤 정치적 입장을 이게 현장에서 뭐
집회라든지 이런 데 적극 참여해서 표현한 분들이 아닌 그냥 생업에 종사하면서 이런 관련돼서 진실을 알고 있을 개연성이 큰 이런 국민들일수록 선거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죠. 나의 한표일망정, 나의 표심으로 내 의사표현을 정확히 해주겠다라고, 응징을 하겠다라고. 이제 이런 분위기에서 이제 선거는 치러지는 건데요. 물론 진영 논리에 묻혀서 맹목적으로 그 진영에서 전달되는 혹은 진영을 통해서 확인되는 그런 그 자료들만이 진실인 걸로 이렇게 스스로 눈 감고 계신 분도 많지만요. 아무튼 이렇게 해서 선거는 치러지는데요. 이제 이게 내년 2024년 갑진년 이 선거의 최종 분석입니다. 우리는 공부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이성적 추론이라든지 아니면 카드라 이런 거는 학문이 아니잖아요. 그럼 우리가 공부한 거는 사주명리학이 됐든 어떤 점술학이 됐든 하여튼 동양철학이기 때문에 자기 공부가 잘 돼 있든 잘못돼 있든 제대로 돼 있든 안 돼 있든 그거에 기초해서 나름의 어떤 술사로서 공부하는 도반으로서 혹은 학인으로서의 자기 결론은 도출해 봐야지 자기 공부에 대한 자기 검증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일단 2024년 4월 10일이 총선일입니다. 내년 갑진년. 근데 이거를 일진사주라 그러죠. 보통 손님이 이날 찾아왔다면 이날 사주를 올려놓고 대충 읽어봐도 이 사람이 어떤 기운, 이 날의 기운을 그대로 가지고 나를 찾아왔기 때문에 이걸로도 손님이 말씀을 안 하시더라도 이 사람이 무슨 문제로 지금 와 있을 가능성이 크겠다고 추론한 걸 내정점이라 그러죠. 이 일진사주입니다. 총선일에 어마무시하죠. 기운이. 이런 맛 때문에 이 공부를 빠지면 이 현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갑진년인데 무진월이에요. 갑진일이고 진진진 천지간이 진동을 하고 있어요. 용용용 죽겠지 서로 이러면서. 근데 갑진년에 갑진일이에요. 서로 갑을 하겠다라고 진진 이 천지간을 이 진동시키면서 싸움이 일어나는 모양새잖아요. 그럼 이 중간에 있는 이 무진이란 기운도 만만치 않은 기운이요. 갑진도 강한 기운이고 무진도 강한 기운이니까 이 무진이 뭐겠습니까? 중간지대. 그러니까 신당이 몇 개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이 신당들의 기세도 만만치 않은 거예요. 혹은 이제 이거를 이제 풀어내는 방법이 많이 있으니까 다른 개념에서 접근한다면 이 50토가 이 무토도 이 신의 입김이에요. 그러니까 신이 이게 양쪽에서는 여당 야당이 서로 갑을 하겠다라고 으르렁대는데 중간에서 이 신이 이 강력한 기운이 신이 이 보고 있건디 여기로 확 이러지를 않는 상태죠. 니네 한번 해봐라 그러면 나는 중간에 지켜보겠다 이런 모양으로 되는 거예요. 혹은 이게 아까 얘기했지만 신당의 의미로도 해석이 되는데라면 이 신당의 기세도 만만치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날은 전쟁의 날인 거예요. 이 재밌죠? 굉장히 재밌습니다. 기운이. 그런데 요 진진은 사주명리학에서는 병전물상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진이 3개 있으니까 이제 삼존살이라고 그래. 이것도 기운이 워낙 강력하니까. 근데 연 올름만 봤을 때는 진진 병전살이 이게 강력하게 작용하는 날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날은 이제 백중세인 거예요. 백중세. 근데 이게 눈에 드러나는 우리 인간이 만들어낸 간지를 통해서 눈에 드러나는 인간의 눈으로 읽어낼 수 있는 이런 모양이고요. 기운의 흐름이고요. 기운의 모양 작용하는 모습이고요. 여기 지금 해놨죠. 이거는 이제 점술학 중 하나입니다. 그럼 이 구성 전반인데 연월 기준으로 봤더니 이 사주 그날 이 연월의 간지와 똑같아요. 중복돼 있죠.
이 숫자들도 매 한 가지로 중복돼 있어요. 이 자체가 의미하는 게 기운이 굉장히 강력하게 발동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전반으로 봤을 때 거래방, 소통방에서 그러니까 투표 날 그날의 흐름으로 봤을 때는 이가 뭐냐면 국민이고요. 서민 국민도 되지만 여야 구분할 때는 야당인 거예요. 야당이 국민들하고 소통하는 방에 있죠. 그러면서 이게 어떻게 됐습니까? 2, 8, 9 이렇게 플러스 돼 있잖아요. 플러스 이 삼합인 거예요. 이게 이날은 이 세 기운들이 뭉쳐서 대세를 이루는 날인데 이 서민 내지는 야당의 원래 자기 집은 요 구가 있는 이 자리예요. 근데 구는 주식도 되지만 선거 문서 자격 이런 것도 돼요. 사망 문서도 되고요. 그러면 이 선거의 기운이 이렇게 야당하고 한편으로 묶어서 어마어마한 세력을 이루고 있으니까 최소한 이 연하고 월의 기운은 야당 압승의 기운인 거예요. 이게. 그리고 6은 여당이죠. 여당이 이게 축인 간방에 있어요. 푹 솟아오를지 땅으로 꺼질지 대기 상태예요. 그런데 이 6에 이게 여당의 원래 집인 이 건방을 가봤더니 여기는 소통이 깨져가지고 완전히 이게 기운이 작살나 있습니다. 그러면 연홀로만 읽어버리면 야당 압승 이렇게 해도 크게 지장 없어요. 뭐 때문에? 이 5라는 숫자가 윤석열 대통령의 기운이요. 근데 이게 이제 깨버렸잖아요. 서민들이 아우성 치는 소리를 깨버려가지고 힘들어진 서민들이 이 아우성이 치는 소리가 이게 입중공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의 아우성이 서민들의 시장 통해서 아우성이 치는 이 삶의 이 고단한 소리를 고집을 부려서 차단을 해버려 가지고 이 사람들의 분출해내는 힘이 이 세력으로 뭉쳐지는 날인 거예요. 그래서 연월반만 봤을 때는 야당 압승 이렇게 가는데요. 선거는 당일날 기운이 최종 중요하잖아요. 그 선거 당일날 요런 기운이 묻어선 그 달과 선거 당일날 기운이 봤더니 이거보다는 여당이 볼까요? 아까 이게 여당이 여기 연월은 여기 있었잖아요. 6은 그대로 있는데 월이니까 1이 아까 윤 대통령 기운이 5라 그랬죠. 6하고 5 해서 솟아날지 꺼질지 대기 상태인데 여당은 4하고 3이 다 깨져 있죠. 그런데 야당도 봤더니 2죠. 서민, 힘든 서민들이 합세하는데 이게 일이 힘들다. 힘들다 이런 의미도 돼요. 그러니까 이 진진진의 모양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날만큼은 여나 야나 다 죽을 똥살똥인 기운으로 가버린 거예요. 그 소리치는 아까 이가 서민 있잖아요. 서민들이 분출하는 소리인데 죽을 똥살똥 싸우는 와중인데 구가 어디로 갔습니까? 구가 이리 갔잖아요. 이 연월에서는 구가 확연히 여기 있었는데 그래도 야당이 힘든 속에서도 주도를 하게 되는 날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날 일반만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여야 백중세고 죽을 똥살똥인 거예요. 근데 연월에서 밀고 오는 힘과 이날 전반이 그래도 이 야당의 자리에 이게 안파 먹었는데도 합이 들어가 있죠. 합이. 그 이날 요 선거날 당일날 기운만 보면요. 그 역대 어떤 총선보다도 네거티브 선거가 될 가능성이 크겠어요. 그래서 뭐 온갖 뭐 이상한 그 현장 그 시장 현장에서는 그 소위 말하는 가짜 뉴스도 난무할 것 같고요. 진짜 역대 이래로 네거티브 이거 선거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여론조사
왜곡 요거 난무할 것 같습니다. 예. 그런 와중에 이제 그 다음 날로 갈까요? 요거는 이제 총선 결과가 확정되는 날이니까 갑이 여당이죠. 을이 야당이죠. 을사일로 바뀌었어요. 갑은 여당은 진진자영의 자리에 그대로 있고 을은 요 서로 죽을 둥 살 둥 백중세에서 진사지망살에 걸려는 있지만 요 신이 요 중간층들의 손이 일이 합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거 다음날 기운만 읽어보면 야당 신승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보이지 않는 기운의 흐름 작용은 어떻게 흘러가는지 구성반으로 보면 요거는 똑같죠. 연월은 동일하니까. 근데 이제 일이 달라졌죠. 일이 달라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애초에 이 연월반의 모양하고 똑같죠. 신기하죠. 그래서 야당이 서민이 소통을 이루는 가운데 선거 자격 당선 자격증은 야당방 서민방으로 갔다. 야당이 승리하는 거예요. 여기로 보나 그런데 이게 연월반의 결과를 이 선거 다음날 모습으로 그대로 반영해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당일날은 엄청 서로 죽을 둥 살 둥 힘들겠지만 그런데 미세하게 바뀌어있죠. 반의 모습이 바뀌어 있습니다. 눈 좋으신 분들 빨리 찾으셔야 돼. 2, 5, 6 그래서 이 연월에서 야당 압승의 기운이 이 선거 다음날 보면 선거 당일날 아까 그 네거티브 전략으로 해서 죽을 둥 살 둥 이게 백중세로 돌았다가 선거 결과 까놓고 보니까 의외로 여당 참패일 줄 알았더니 여당 내부에서 이번 선거는 우리 끝났다 이랬는데 의외로 그 절망 속보다는 약간의 상향이 이루어지는 이게 아까 오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윤석열 대통령 기운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윤석열 대통령 기운은 합이 들어가지고 이게 뭘 의미하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자기 친위대 개념으로 직접 공천을 준 세력들은 나름대로 선전을 하겠다예요. 이거 그대로 나와 있잖아요. 여기에. 자 보면 이 전 영상에서 확인해 보면 신당이 총선에 참여를 않는다라면 이런 예상도 가능하는데 이게 최대치인 거죠. 지금 돌아가는 흐름이나 그 다음에 올해 갑진년의 물상은 서로 이 시궁창 속에서 갑이 되겠다고 새로운 갑으로서 우두머리에서 출발하겠다라는 이런 기운이 묻어있는 해기 때문에 신당들은 생길 수밖에 없고 신당 참여해서 총선이라면 이런 예상이 가능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총선 당일날 총선 다음날에 사주 기운과 그 다음에 이거 기운 그 내면에 흐르는 기운의 흐름을 이게 같이 겸해서 봤더니 이런 결과치가 아까 해석이 나오는 결과 이게 민주당한테는 이게 여기서 좀 삭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민주당은 170석 이하일 가능성이 크고 신당하고 군소정당 포함해서는 20석 이상의 나름 이게 예상 외로 선전할 가능성이 있고 국힘당은 110석 전후인데 윤 대통령 직계에는 한 35석 전후 될 가능성이 큰 거죠. 이게 이제 최종치예요. 이제 결과 나와보면 알겠죠. 저도 궁금하니까. 내가 이런 추론을 해냈는데 이게 실제하고는 얼마만큼의 차이가 날까? 이게 공부하는 맛이죠.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총선 분석은 이걸로 해서 이제 완전히 끝난 거예요. 그러면 지금 동양철학을 공부하시는 분들은 나같이 풀어내는 이런 관법도 있구나. 혹은 똑같이 사주를 올려놓고 똑같이 구성 공부를 하신 분 선생님도 계시다라면 똑같이 올려놓고 봤는데 이거는 해석은 나의 영역인 거예요. 그 선생님들의 영역이고 나는 해석을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러면 이게 누구가 이거 해석해낸 게 더 정확한지는
이제 결과가 증명을 해주는 거죠. 근데 그런 게 한 번은 맞고 한 번은 틀리고 이러면 OX 게임 돼버리잖아요. 그럼 원숭이도 맞히는 거죠. 근데 이제 계속 감명을 하다 보면 이게 맞는 확률이 80에서 85%를 넘어선다라면 기본적으로 공부가 돼 있고 돈을 받고 상담해도 될 정도로 스스로 양심에 꺼리지 않는 상태는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 처음 영상에서 얘기했지만 프로술사라면 감명률이 한 80% 이상은 최소한 나와줘야 되고 80% 이상 나오면 그래도 그 자기 사는 언저리에서는 나름대로 좀 보신다는 얘기를 듣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게 사주푼 원리도 매한가지인 거고. 얘기가 너무 길었는데요. 자, 여기까지만 하고요. 자, 이제는 본격적으로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차트로 들어가서요. 총선 결과가 저런 결과가 나온다라는 전제 하에서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이게 총선 이후 향후 이거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제가 이 전 영상을 통해서 얘기를 했었고 이제 윤석열 대통령하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이제 향후 총선 이후 향후 운세 흐름 정도를 이제 주로 들여다볼 거예요. 마지막으로. 근데 죄송합니다. 트럼이 자꾸 나와서요. 제가 이 다른 이 전 영상을 통해서 미리 이 얘기를 했었지만 이게 정계판도가 2024년 갑진년 총선 이후에 이 결과치가 그대로 반영되니까 이거에 근거해서 이제 선거 책임론도 나올 테고요. 이제 민심은 이게 선거 결과 민심이 뜻이라는 생각에 이제 선거 책임론 겸 민심 반영해서 이제 재편될 가능성이 큰 거죠. 그리고 이제 24년 갑진년 후반기쯤에 김건희 여사 문제도 부각될 가능성이 크다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 선생님들이 이게 뭐 이거저거 뒤져다 보면 선생님들이 나름대로는 다수설인 것 같아요. 이게 저도 이 사주에 기반하여서 윤석열 대통령 사주풀이를 했었고요. 경자, 무자, 경진. 이 시는 이제 선생님마다 다 다른데 저는 개미실로 확률이 크겠다. 저는 이렇게 놓고 봤고요. 예전에 제가 김건희 여사 이 장명 관련하고 이러면서 영상을 한번 올려드린 적이 있어요. 그때 제가 그 얘기를 했죠. 김명신이 이 밝은 명자가 이 병화의 모양새로 그러니까 자기 일주 기운을 그대로 김명신이라는 이름으로 썼던 거예요. 그랬다가 이제 건이라는 이름으로 개명을 하셨죠. 이 개명 잘된 개명이라고 제가 얘기를 했었고요. 신기하죠. 그런데 이 윤 대통령 사주도 제가 다른 영상에 풀면서 그랬어요. 신자진 삼합이잖아요. 그래서 구수다. 이 9년 정도 공부하면 끝을 본다. 뭐 이런 얘기도 했었고요. 이거 자수가 칼제비라 그랬잖아요. 의사 칼제비, 산부인과나 요런 아니면은 뭐 군인 경찰보다는 훨 세련된 칼이에요. 이 칼은 검사다 검사. 이 칼제비 사주다. 칼제비들의 신자진 삼합을 이루는 어마어마한 세력을 이루는 칼제비들이 세력을 이루면서 사령탑 역할을 하는 사주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사주는 병화, 화기운이 약해요. 화기운이 있어야 이 경금이 단련되면서 이게 관성, 권력이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김건희 여사가 병신일주라 병신 그대로 끌고 와버리면 이 병화가 제일 앞에 떠 있으면서 신자진 제일 앞머리를 형성해서 신자집 삼합이 마무리가 되니까 김건희 여사가 윤석열 대통령의 인생의 방향등인 거예요. 그러면서 이거 인연법이라 그랬죠. 신자진 삼합, 이 삼합 신자진이나 삼합의 글자 중에서 하나 빠져 있는 거를 끌고 와서 이 결혼 인연으로 오는 경우도 되게 많다 그랬어요. 그래서 인연법상으로는 삼자 일어라 그래요. 그래서 삼자 일어 인연법이 작용돼서 삼합을 이뤄서 김건희 여사하고 인연으로 들어왔고요.
그리고 본인은 이게 이 고시 장수 구수 끝에 합격을 하셨고요. 칼제비의 사령탑이면서 그 방향성 선두의 역할은 김건희 여사가 해주는 모양새요. 그러면서 이거 볼까요? 이거 대대관계로 궁합 보면 된다 그랬죠. 대대관계로 자자, 신자합, 신진, 신자진 삼합에 이게 완벽하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 이 궁합으로도 좋은 궁합입니다. 시는 몰라요. 근데 이제 뭐 갑오시로도 놓고들 계시는 선생님께도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묘까지 들어가면 철커다 가는 거예요. 이 굉장히 좋은 궁합이에요. 현실의 국민들의 눈에는 어떻게 비칠지를 떠나서 본인들이 타고난 사주상의 궁합은 제 인연을 만났고 궁합상으로도 철커덕인 거예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하고 한동훈 비대위원장 또 대대관계로 궁합을 보시게. 궁합이란 게 남녀궁합만 있는 게 아니고 제가 궁합실에서 얘기했죠. 사회적인 어떤 일을 도모하는데 덩어궁합, 일궁합 다 그거 궁합으로 들여볼 수도 있다. 그래서 이거 대대로 넣어보면 자축합이죠. 신자진 자진합이죠. 여기 진의 원진 김은 한번 끌려 들어가면 그런데 천간에 어땠습니까? 을경합. 요거 세 장으로 봐요. 요거 세로 보고요. 이게 마음먹으면 이게 도끼기 때문에 이 꽃으로도 보는데 이 잡초나 꽃은 한 방에 그냥 으그러뜨려 버리죠. 그러니까 주도권을 여기서 쥐고 있는 거예요. 을경합 이거 부합으로 보잖아요. 세 장이고 세 장 속에 갇혀있는 새 혹은 너무 경금이 이뻐라 해서 이거 과일 열매로도 봐요. 가을 과일 위에 앉아있어 이 과일을 이게 쪽쪽 쪼아먹는 참새로도 표현할 수 있어요. 물상으로는 이렇게 다양하게 걸려요. 근데 진의 원진 김은인데 인묘살이라 그랬죠. 이 해수도요. 이 진토를 만나면 이 해수가 일이 인묘돼서 꼼짝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어제 한동훈 장관 사주피 신기하죠. 풀면서도 여기 앞에 태양을 봐야 산다. 윤석열 대통령이다. 진의 원진 걸려있는데 이 궁합으로 놓고 보니까 이런 관계 나와버리잖아요. 이 인연인 거예요. 인연. 그 다음에 다시 시는 몰라요. 한동훈 그 비대위원장 시는 모르는데 만약 이 갑신시가 맞다라면 미신도요. 이거 그 무합이라 그래요. 이 각도가 틀어지는 합인데 이거 굉장히 이것도 강력한 합입니다. 이 궁합도 끝내주는 거예요. 이거 만약 한동훈 장관이 여자였다 그러면 이거 이 궁합은 남녀간 궁합으로도 정말 끝내주는 궁합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이 궁합하고 김건희 여사 궁합하고 사회적 관계 어떤 그 기운의 작용을 보면요. 여적어도 연월 국가나 사회적 일을 도모하는 데 있어서는 여기도 굉장히 좋은 궁합이 됩니다.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만약 이런 걸 어디서 참조하셨다라면 다 넣어봤겠죠. 넣어보면 한동훈 낙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운이 이렇게 돼버리면 이쪽으로 쏠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는 김건희 여사나 윤석열 대통령은 마음속에는 우리 다음은 한동훈이다 라는 게 이게 기운의 작용상은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러면 시기의 문제인데 윤석열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 정권 안에서 검찰총장 하면서 마찰을 일으켜서 투쟁을 하면서 끝끝내 버티다가 국민들한테는 본인의 존재감을 각인시키고 무주공산이던 국힘당으로 갈아타가지고 대선 직전에 그것도 일찍 그 정치권에 몸담겠다고 이분 표명하지 않았어요. 불과 몇 개월 만에 대선 이게 직전 무렵에 하면서 국힘당으로 갈아타면서 몇 개월 만에 삽시간에 정광석화처럼 대통령이 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이분을 검증할 수 있는 시간이 없었던 거죠. 이게 작전이었다라면 굉장히 이거 왜 장단점을 확인할 수 없는 정치권에 꾸준히 몸담고 계시다가 나왔다라면 국민들한테 충분히 국민들이 검증을 했겠죠. 근데 그럴 겨를이 없었던 거는 이분의 단점을
판단할 겨를이 없었기 때문에 이분한테는 선거 전략이었다면 굉장히 이게 현명한 선거 전략이었던 거죠. 그 어쨌든 정권을 잡은 거고 뭐 근소한 차이긴 할망정 민주주의니까 대통령인 건 분명한 거죠. 대통령으로서의 역할이 어떤 상황인지는 제가 이제 국민들 각자 판단의 몫이니까 제가 제 정치적 견해는 있지만 여기는 이제 공부해서 사주명리를 푸는 자리이기 때문에 동양철을 공부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 개인적인 어떤 견해는 이미 아까 위에서도 밝힌 걸로 대신하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한동훈 장관은 만약에 이분이 정말 좀 더 유리한 다음 대선으로 출마하겠다라면 유리한 전략을 쓰려면 윤석열 대통령 같은 이게 병원년쯤에 대선이 정민년이니까 이 병원년쯤에나 아니면 을사년 말쯤에나 깜짝 등판해가지고 이게 정광석화로 이거 바람머리 새머리에서 하는 게 유리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내년 선거가 이 윤 대통령의 국정에 대한 대통령에 대한 중간선거적 성격에 강한 데다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권 내 입지가 약하잖아요. 그러니까 내년 총선은 윤 대통령의 사활이 걸려있는 선거가 돼버린 진짜 중간선거. 그럼 믿을만한 사람은 이제 한동훈 장관밖에 없으니까 한동훈 장관을 총선 내 그 사령탑으로 조기 등판시키는 대신 자기가 권력을 잡고 있으니까 최대한 이 뒤에서 이제 지원을 해주겠죠. 그게 마치 무슨 생각이 납니까? 요즘 서울에 보면 핫하잖아요. 12.12 이 군부 쿠데타 세력은 총으로 잡았죠. 여기는 칼제비대 세력이잖아요. 이제 합법적인 시스템 하에서 뒤집어 엎어버린 거죠. 거기는 총으로 여기는 칼로. 그럼 그 당시도 전두환 대통령이 노태우 대통령 밀어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이게 헌법 개정하고 7년 담임대 철폐하라 이랬는데 고집 부리다가 나중에 60항쟁이라 그랬죠. 서울 남대문 요쪽에 해서 어마어마했었어요. 국민들까지 다 합세해서. 그러니까는 이제 극적인 반전 드라마를 써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부적으로는 이미 합의가 된 상태에서 그 당시 노태우 민정당 대표가 그 당시 이 전두환 그 대통령이던 전두환 씨하고 결단에 찬 협상을 해서 밀어붙여서 헌법은 개정하는 걸로 하고 당시는 5공화국 헌법 상황이었잖아. 그래서 국민들의 이제 스타로 부각하게 되죠. 그 여세로 몰아서 그 다음 대통령이 된 거고 헌법은 개정돼서 지금 헌법이 6공화국 헌법인 거예요. 그 당시 개정된. 그러면 그런 스토리도 궁지에 몰려서 최악의 경우는 가능한 스토리. 나를 밟고 넘어서라 너는 이렇게도. 대신 그런 상황이 오기 전까지는 충분히 윤석열 대통령이 일단 내년이 기본적으로 자기 지지 의석수 확보하고 그 다음에 그거는 이제 아까 분석했지만 35석 전후면 나름대로 선방하는 거죠. 여의치 않으면 이제 대통령이 탈당 국힘당 탈당해버리고 뭐 한동훈 그 비대위원장이 그 당 그 지지 세력을 별도로 해서 이렇게도 최악의 경우는 가능한 시나리오니까 이게 이제 너무 정치공학적인데요. 하여튼 이 사주하고 결합해서 흘러가는 운하고 좀 풍부하게 스토리텔링 해가면서 풀어내려다 보니까 지금 얘기가 여기까지 들어온 거예요. 이제 최악의 경우는 그런 경우도 발생할 수 있겠다. 그래서 일단 내년 총선에 자기 지지 기반 확보하고 그 다음에 차기 대권을 이렇게 자기가 신뢰하는 자기 그 직계 라인 중에서 누군가한테 이제 지금 이걸로 봐서는 마음속에는 한동훈 그 비대위원장인 거죠. 물러줘야지 퇴임해도 자기들은 안전하니까. 이제 이렇게 되는 건데 적어도 이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관계 그 다음에 이 두 분이 이게 사주 기운 궁합상으로 낙점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인 거예요. 그리고 내년 총선을 일단은
지지 기반 확보하고 포석을 깔고 남은 임기 동안 좀 더 이게 편안하게 가려면 내년 총선은 어떻든 지지 기반 확보가 최우선이고, 그 다음에 선전해서 나름대로 여당이 되면, 그 다수당이 되면 더 좋겠지만 그러기는 지금 힘든 걸로 나오죠. 그러기 위해서는 제일 믿을 만한 한동훈 장관을,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조기 등판시킨 거고, 대신 조기 등판에 대한 불안감은 자기가 충분히 뒤에서 커버를 해줄 것 같고요. 이도저도 예치 않은 상황 되면 나를 밟고, 아까 전두환 노태우 스토리처럼 나를 밟고 너는 스타가 되라, 그 기세로 나가라, 뭐 이렇게, 이런 스토리도 충분히 가능한 거죠. 어쨌든 그래서 이제 다시 본론으로 들어와서 갑진년 운세로 가면요, 진이 들어왔죠. 본인이 이 칼제비, 윤 대통령 사주에서는 본인이 자수자수 이 칼제비들의 사령탑이었죠. 그러면 이 갑진년의 진도 이 진이에요. 사령탑인데 이건 뭡니까? 우두머리. 본인이 아닌 누군가가 우두머리가 나타나서 본인의 이 자진 세력들 많이 흡수해가죠. 그러면 이제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좀 껄끄럽으니까 내년 총선 결과 나타나는 그 당내 역학구도는 윤석열 대통령이 껄끄러워하는 어떤 세력들이 본인이야 그 지지 의석수는 확보했다 쳐도, 그러니까 내년 국힘당 그 당내 분위기는 윤석열 대통령이 좀 껄끄러워할 수 있는 그런 흐름으로 갈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가을로 들어서면 직접적으로 이제 부딪히면서 그 김건희 여사 처리 부분, 그 특검법 관련 처리 부분 문제가 이제 다시 요번에 거부권 하면 다음 회기니까 회기 내에서는 다시 이 부재위 원칙상 일사 부재위 원칙상 처리 못한다지만 내년에 넘어와서 총선 이후에 국회 구성에서 그 회기 내에서는 다시 안건으로 상정할 수 있거든요. 다시 뭐 거부권 행사할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국민들은 다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보다는 총선 이후가 되면 김건희 여사 처리 문제는 태풍의 눈으로 부상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되면 가을 겨울이 편치 않아요. 이렇게 되면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다시 본인이 주도하는 그 세력으로 주도하는 핵심 인물로 요 국힘당을 다시 그 재편하려는 시도를 보이겠죠. 요게 을사년기운입니다. 이 을이 어디서 태어났냐면 이 진중을목 있잖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마음속에 있는 누군가를 튀어 올려주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 사람이 자사하는데 또 가을 겨울이 되면 처음에는 이게 본인의, 그러니까 그 윤석열 대통령의 우중대로 흘러가다가 가을 겨울 되면 이제 그 다음에가 대선이잖아요. 어떤 문제로 인해서건 다시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램덕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면 이게 좀 더 자세히 보자면 윤석열 대통령은 갑오대운, 현대운이죠. 갑오대운 중에 이민년 때 신승해서 이게 대통령이 되셨어요. 왜 그러냐면 이민년이 들어오는데 이 갑오대운이라는 대문을 통과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여기서 너는 못 들어가고 쳐버리면 이 이민이라는 그 핵 기운이 많이 무력화돼 버리기 때문에 편치 않아요. 그의 운세가. 근데 땡큐하고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대운이 참 이 윤석열 대통령한테는 대단한 대운인 거예요. 이미 대운 자체가 나라 마크 갑 찍혀있죠. 오화 이거 권력이잖아요. 나라 권력을 잡는다라고 쓰여져 있어요. 근데 이게 어떤 모양새로 들어올지는 읽어내기 나름인 거죠. 그러니까 정치를 한다든지 나라밥을 먹는 사람은 갑이 됐든 인이 됐든 이게 사죄가 있든 대운에서 들어든 없는 것보다는 굉장히 유리합니다. 이미 끝발 차이가 나버려요. 그러면 이민년 때 인호합으로 국가 권력이라는 이 현 그 대운, 이 좋은 대운에 이민년도 이게 임목이 국가 권력이잖아요. 임수가 힘든 상황에서 아니면 어떤 그 암중 모세가는 상황에서 국가 권력인 거죠. 요 인호합으로 끌고 들어가지고 사주로 끌고 들어왔는데
좌우충 빵빵 터지니까 이게 풀리는 거죠. 응? 이 합이. 그러면서 이 임목은 격각이잖아요. 자축인 격각. 그러니까 우여곡절 끝에 신승을 하는 거예요. 신승을. 그게 압승이 아닌 거죠. 저는 이게 석패하겠다라고 봤었는데 이제 신승을 하셨는데 이재명 대표가 오히려 신승을 하겠다. 이제 그 당시에 선생님들은 다 대승이다 대승 이랬었거든요. 그건 아닌 것 같아서 저는 이 유튜브를 시작하게 된 계기예요. 그게 이제 이랬던 것 같고, 자 지금이 개면연인데 이제 물상에서 얘기했죠. 액땜하고 넘어갔다. 그러면 윤 대통령 사주 안에서 이 개멸물산 뭣도 되냐면 외구 묘가 옷이에요. 목기운이 때문에 이 도화잖아요. 도화의 신물이 외국 명품 관련 옷 혹은 이거 여자거는 도화의 여자. 이게 외국 명품 관련 이거 어떤 여자들의 사용거리 이거가 자묘형이니까 이것도 액땜의 일종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말 많잖아요. 요즘에 뭘 받았네, 외국에서 뭐 명품 쇼핑을 싹쓸이 했네, 뭐 이거 이런 얘기들이 도는데, 이것도 어쨌든 윤 대통령 올해 개면연 사주에서는 본인이 큰 수술을 안 받게 함, 본인이 이 다른 안 좋은 기운들, 이 형살 기운들을 빼주기 위한 이거 이게 본인들이 의도하셨든 안 하셨든 상관없이. 그리고 이제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 본인도 이 윤 대통령 사주 안에서 이 김건희 여사가 올해 이거 관제수 강한데 이거 이런 걸로 이제 구설수로 액땜하고 간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자연의 모습은 인간이 의도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 살려는 사람은 이렇게 그냥 구설수 한번 크게 치르고 대신 뭐 관제수나 큰 수술은 피하고 이렇게 가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그게 모든 게 물상놀이다. 이렇게 되는 거고, 자 어쨌든 이 갑오대원에 그래서 신승을 해서 대통령이 되셨는데 어떻게 됩니까? 요 갑오대원 중에 마지막 했더라고요. 나는 이게 병오년이 을미대원 중 병오년인 줄 알았더니 갑오대원 중 병오년이에요. 그럼 이거 뭐라 그럽니까? 우리 사주에서 병존쌀. 대오는 써먹을 수 있는 환경이고요. 이거는 실제 기운이에요. 이게 뭘 의미냐면 이건 변함없어요. 갑오대원이 너를 대통령으로 만들어줬는데 네가 대통령을 잘했는지, 대통령 임기 마지막에 점검하러 들어온 이 감사관이에요. 와서 이거 어떻게 해버립니까? 여기는 인호합으로 끌고 들어왔는데 들어오면서부터 자영 쳐버리잖아요. 그러면서 사주를 갖다가 아주 그래서 이 병오년은 램덕이 굉장히 심각하게 일어나요. 윤 대통령이 적어도 이 흘러가는 운상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면 정민연이 대선에 해요. 그리고 요게 대운도 바뀌어요. 을미대운으로. 이미 이 좋은 기운은 대운 기운은 빠져나갔고, 그 상황에서 다음 대선은 치르고, 그래서 안 좋으면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 철학에 대한 그리고 국정 운영에 대한 방향성을 전환하지 않으면 이 추세로 이 바둑으로 치면 이 포석 이 행마로 가버리면 자연에 흘러가는 기운상으로는 이제 무신년에 또 다음 총선 열린다 그랬죠. 이 무신이 들어오면 어떻습니까? 요 신자진 삼합의 선두, 이게 방향이 이 무토 세력이 이 신자진 삼합의 선두에서 이 윤석열 대통령의 이 지지 기반이던 이 신자진 삼합 세력을 많이 이게 다른 방향으로 트는 모양새가 일어나잖아요. 이 세력들이 이 자수 세력들이 신금의 신자 합세하면서 지지 기반을 많이 잃을 것 같다. 이 총선을 내가 그랬잖아요. 그리고 요때부터는 귀문만 있는 게 이 세력을 미세하게 근각이 하면서 깨버린 거고, 세력 많이 상실하고 여기서는 본인의 사주 기운상의 세력들도 근가하고 깨버리는 만든 작용을. 그럼 여기는 어떻게 됩니까? 격각처사에 날려버리잖아요. 그래서 이 한동훈 비대위원장 사주 풀면서 무,
을, 무, 병, 응? 을, 요거 다 이 술토로 인묘대 들어가잖아요. 이 술토가 환자한테는 병원, 이거 관제수 낀 사람한테는 뭐 그 감호, 그 다음에 뭐 진짜 이제 연로하셔가지고 시름시름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큰 사고 나신 분들은 이게 이제 무덤자리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경술련의 기운이 우리나라 경술국치라 그러잖아요. 만만치 않아요. 굉장히 센 기운이에요. 특히 윤 대통령이 경진 일주잖아요. 이 경술 간지하고 붙여놓으면 경경 서로 이거 도끼질하면서 부딪히면서 진술 충작용이 일어나는데 여기가 더 기운이 세죠. 여기가 세력 기운이 밀리는 모양새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술명 때려버리면 이거 다 거덜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술의 기운이 이게 순수한 이런 엘리트 칼제비 기운이 아니고 여기는 군인 경찰 하여튼 그 좀 더 국가 직계에 가까운 이 기운들이 강해요. 이런 그 샤프하고 예리한 칼제비보다는 많이 무지고 투박하면서도 우직하면서도 무지막지한 기운. 내가 봤을 때는 이거 국수본 있죠. 이 경찰 중앙의 국수본 아니면은 이게 검찰하고는 별도로 존재하는 공수처 이런 물상이에요. 이 경술이. 이제 상상들 해보세요. 그래서 이제 이게 향후 흐름은 내가 대충 풀어드린 것 같은데 윤석열 대통령은 현 국정 철학이나 국정 운영의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 특히 내년이 그 기로에 선 상태다. 총선도 있지만 그래서 요런 내년에 불거지는 김건희 여사 문제부터 해서 이 처리 잘 하셔야지 지금 행마나 지금 포석 상태에서 행마 국정운영 가버리면 이 경술련이 이게 심판의 날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실질적으로. 그럼 아직 많이 남았죠. 임기도 많이 남고. 그래서 국정 철학과 국정 운영의 방향성을 부디부디 전환하셔서 지금 안 그래도 코로나니 뭐 그 이전부터 경기는 힘들다가 더 찌그러진 이 진짜 국민들 좀 생각 좀 하고 우리나라 국익이 뭔지 정치라는 거는 자기 살을 베어 도려낼 때도 필요한 거예요. 자기 개인의 자리가 아니잖아요. 국가를 대표하고 국민을 대표하는 자리인데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재명 대표는 그러면 어때? 당연히 총선 끝나고 나면 아까 그 총선 분석치가 이 사주라든지 이 전반까지 겸해서 본다면 그 기운 언저리에서 이게 결과치가 나온다라면 책임론 불거지겠죠. 책임론. 그러면 이제 갑진년의 물상으로는 요 갑진년 물상 이 들어오면 어때 됩니까? 여기는 묘진천에서 천해죠. 요게 뭡니까? 요게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요게 이재명 대표를 날리려고 했던 문재인 대통령 세력 이전 세력. 그러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 포함해서 더 거슬러면 김대중 대통령 언저리부터 정치를 시작했던 그리고 세력의 우호적인 그 이후 세력들이 문재인 대통령하고는 형살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조종 들어갔어요. 내가 당신을 대통령으로 우리가 지지해 줄 테니까 우리가 요구하는 이런 것들은 당신이 보장해 줘야 된다. 그래서 오케이 돼서 이제 가는 모양새인데 여기는 너는 무조건 싫어하고 날려버리려고 했던 거죠. 그 이 얘기 누구나 합니다. 제가 알아서도 상상들 하시고. 그럼 갑진년이 들어오면 이 갑진년 기운 자체가 여기부터 이게 흔들어 버려요. 그러니까 이 세력들은 갑진년 내년 기운이 되면 적어도 이재명 대표 사주 안에서는 굉장히 불안한 상태로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럼 보니까 뭐 신당론 얘기가 나온 게 그래서 나오는 거죠. 이 다 기운작용이다. 그런데 이제 문재인 대통령 세력은 갑갑하니까 갑갑하긴 하죠. 응? 현실은 갑갑해요. 이
갑이 들어오니까 갑갑이라 그런 거예요. 근데 자진 합치잖아요. 갑갑함 속에서도 이제 아우러지는 모양새. 그러면서 다시 진요합으로 들어오죠. 여기도 아우러지는 모양새. 그러면서 을한테 이 갑은 등락해가.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는 총선 결과가 의석수는 기대치 이하일지는 몰라도 내년 기온이 본인 세력 주도를 형성하는 데는 그 문재인 전 대통령 세력하고 이게 많은 부분에서 연합이 이루어지면서 이게 많이 편해지는 모양새예요. 정계 개편이 이루어진다라면. 총선 이후 정계 개편이 이루어지는 세력이 그런 세력이 등장할 가능성이 큰 거예요. 이제 시는 몰라요. 이거 이재명 대표님도. 근데 이제 일각에서는 갑신시다 하고 또는 유시로 보는 유시면요 이재명 대표가 지금 이 자리에 있지 못합니다. 그 유시로 보시는 선생님들은 제 관법에서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갑신시로 보시는 분들 혹은 술시로 보시는 분들 혹은 미시로 보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갑신시로 보시는 분들이 나라 마크니까 이재명 대표가 45세 이후부터 이거 뭐 경기도지사 뭐 지금 대표까지 오려면은 갑은 갑마크는 하나 있어야 될 거 아니냐 이제 그런 추론해서 두신 것 같은데 병술도 가능해요. 왜냐하면 을목한테는 갑보다 더 뭐 태양. 만약에 이거면 급이 좀 많이 달라지죠. 병술시면 시는 모릅니다. 혹시 알고 계신 분 하여튼 그 개미시로도 놓고 볼 수 있는데 개미시보다는 이제 갑신시가 한 급은 더 위일 수 있고요. 갑신시보다는 병술시가 한 급은 더 위인 거예요. 이거 이런 거 하는 공부가 이 공부입니다. 이게 태어난 시가 그래서 무슨 시이냐에 따라서 사주가 이게 이 중년 이후의 삶도 말년까지 삶도 달라지고요. 이제 인생의 결실기잖아요. 달라지기 때문에 이런 거 미세한 부분까지 다 충분히 공부가 돼야지만 태기를 해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출생 태기를. 여기까지는 괜찮은데 여기가 안 좋아 버리면 이제 인생 말년이 참 힘들어지죠. 그냥 충분히 공부가 된 분들만이 이 태기를 하는 게 그 태기를 그 태기를 해서 태어난 그 아가한테는 애기한테는 좋은 거겠죠. 많은 데들 뭐 이제 본인이 그러니까 아는 거예요. 내가 이게 태기까지 잡아줄 수 있는 수준이까지 돼 있는지 공부가 아니면 아직은 공부를 더 해야지 이 태기는 가능하겠다 이런 것까지 출산 태길 얘기입니다. 자 어쨌든 그래서 갑진년 이재명 대표는 갑진년 모양은 그래서 그러고요. 다시 요 을사년이 그 다음이죠. 을사년 들어죠. 요 을목이 여기일 수도 있지만요. 여기 묘중 을목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총선 끝나고 변방을 떠돌던 이 신당 차려서 나간다라면 여기하고의 어떤 그 대선이니까 다음이 이게 통합 문제가 불거질 수 있어요. 주변에서도 압력도 거세지고 이럴 테니까. 그래서 총선에서 살아남고 변방에서 떠돌다가 좀 찬밥도 먹어보고 이분들도 필요성을 느끼고 다음 대선을 위해서는 이분들이 만약에 국힘당으로 가버리면 영원히 이제 아웃인 거죠. 본인도 그런 바보들은 아니까. 내 국힘당에서 내 정치의 마지막을 장렬히 장식하겠다 이런 분들이라면 상관없겠죠. 그렇지 않은 분들은 그 민주당 지지자든지 민주당 후보 국민들이 두 눈 시퍼렇게 뜨고 보고 있는데 그런 선택은 못하는 거죠. 차라리 중도로 계속 남아버릴지는 수 있는 선택은 몰라도 그럼 여기서 이제 나가보니 추운 거죠. 이게 좀 두터운 보호벽도 필요한 것 같고 그래서 이 을사의 모양은 그런 모양이에요. 그런데 쉽지 않다예요. 여기는 그러니까 만약 요번에 나와야 되면 이게 이제 거의 이제 어찌어찌해서 몇 명만이 흡수되든지 다시 회귀하든지 아니면 당대당의 개념으로는 쉽잖아요. 개인적으로는 일부만 살아서 생활하는데 당대당 통합은 힘들 것이다. 그리고 이제 그런 시도를 하는 세력이 다시 남은 세력들은 아우른다예요.
그게 더 편한 거죠. 이재명 대표는 총선 이후 의석수는 더 삭감될, 기대치 의석수가 삭감될지 몰라도 흘러가는 운으로는 좋은 거예요. 그럼 이 다음 대선이 장민연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병호대원증인 거죠. 병호대원증. 그 사이에 운은 무오운에서 정사운으로 바뀌었죠. 이 갑진년 내년부터 운도 대운도 바뀌는 거니까 이재명 대표도 내년부터 대운이 바뀌는 겁니다. 정사대운으로 바뀌어서 이제 이 정사대운 중에 병호, 장미 이거 할 텐데 일단은 대운에서는 병원에도 4호로 3위는 이게 반반합은 세력이 이게 너무 미력에서 안 읽어준다는데 정화정확기는 모닥불기는 불길이 합세해서 거세지잖아요. 이 정정은 이제 크게 문제는 없는 거고 3위도 약하지만 합으로 끌고 들어오면서 이제 대선 본진으로 가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할게요. 죄송합니다. 근데 어쨌든 왜 그러냐면 제가 누누이 얘기했지만 이 병호대원중이 되면요 자진해서 이 신당차에서 나온다면 아니면 이게 자진해서 한발 일선 후퇴한다면 땡큐 수 있는 게 이거 있죠. 병호년 돌아가면 대선 직전에 돌아가면 다시 이 사주 뒤집어지면서 이 이재명 대표는 이게 당내에 있다라면 똑같은 문제 다시 불거져요. 대선 전에. 이게 이재명 대표의 사주상의 모양새, 사주상 타고난 본인의 여본생의 까르마 업보라 그랬잖아요. 그 정리 신당철에서 나가든지 말로는 뭐 이선 후퇴한다고 해도 만약에 요때 을사년 때 이렇게 당대당으로 합류해서 들어오면 병원년 때 다시 재발됩니다. 다시. 그래 이재명 대표는 갑진년 때 의석수 줄어들고 기대치야 일망정 그러더라도 향후 괜찮다. 혹시 신당차에서 나간다라면 그냥 곱게 보내주는 게 본인한테는 이 다음 대선을 위해서는 더 좋은 거예요. 이게 단일 대우를 형성해야 해도 이 사주가 이길 둥 말 둥한 그 사주인데 세상에 그 당내에서 외부에 적은 눈 감고 내부 이 총질만 해대는 참 아무튼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시간이 꽤 됐네요. 뭐 제가 시간을 의식하고 영상을 찍는 건 아니니까 뭐 시간이 뭐 오래되면 조회수가 뭐 안 나오니 뭐 그런 얘기 듣던데 어차피 저는 제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제 기본적인 제 블로그라든지 내 삶의 흔적으로 이게 유튜브 그리고 내가 뭐 하는 사람인지 나를 아는 사람이 있다면 꼭 개설했으니까 봐 이 정도의 의미로 이거 유튜브 활동을 시작했기 때문에 뭐 큰 의미는 두지 않습니다만은 어쨌든 제가 한 번은 해도 바뀌기 때문에 이제 유튜브 활동을 하다 뜸한 지가 꽤 오래돼 있어서 한 번은 올리자 해서 마음먹고 올렸는데 시작할 때는 이렇게 길어질 줄 몰랐어요. 근데 하다 보니까 할 얘기들이 더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 영상까지 왔습니다. 혹시 인연이 닿아서 제 유튜브 채널 들어와서 제 영상들을 보고 계시는 분들 그리고 지금 현재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 너무너무 고맙고요. 본인이 어떤 생각으로 그러니까 어떤 마음으로 들어왔는지는 모르겠지만 공부하시는 분들이라면 공부하시는 분들 나름대로 나도 이 공부하고 있지만 저 선생님은 이렇게 저렇게 풀어내는구나. 이 관법이나 이 풀어내는 이 술법의 차이가 저 정도는 있을 수 있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도움이 되셨다라면 고맙고요. 그리고 무슨 혹은 내년 뭐 정치인들 운세가 어찌 흘러갈지 관심 있어서 오셨던 분들이라면 제 영상을 참조하셔서 이게 걸을 건 거르고 이게 얻어갈 건 얻어가고 이러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주명리나 동양철학 이거 타로 포함해서요. 그리고 그 신내림을 받아서 이렇게 신점을 받은 무소인선을 포함해서 신이 아니죠, 신이. 그냥 신기가 강해서 신내림을 받아서 모시는 신을 통해서 이제 하고 싶은 얘기가 있으면 해 주시는 거고요. 그분들은 우리처럼 동양철학이나 사주명리나 뭐 타로 포함해서 공부해서 공부한 지식을 토대로 해서 궁금한 것들도 얘기해 주는 거고요. 인간들입니다. 근데 다만 이 공부 자체가 신의 입김을 들여다보는 학문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한번 빠져들어서 너무 이게 헤어나질 못하는 분들도 많지만 그 차이뿐이지 기본적으로 인간이고요. 이제 학문 자체가 이제 그런 학문이라서 이제 분석을 하고 예측을 하다 보면 이제 다른 말씀들도 많이 하시죠. 널리 그런 부분들 해랑해 주시고요. 늘 얘기하지만 제가 영상에 올렸던 내용들이 맞는지 틀린지는 시간이 지나면 확인되고요. 저도 그 결과치를 토대로 해서 제가 부족한 부분들을 끊임없이 보완하면서 이 공부가 저는 너무 재밌기 때문에 하고 있고요. 저하고 인연이 닿는 분들은 현업술사로서 또 상담도 해드리고 있고 그래요. 어떤 선생님이 됐든지 간에 특히 이제 제 영상도 포함해서 뭐 본인들이 원하는 어떤 방향성이나 기대치가 있었는데 거기에 미흡하더라도 많은 이해 바랍니다. 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갑진년새 모두들 원하는 바 이루시기를 바라고요. 건강, 행복, 건승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언젠지는 제가 이게 확정은 드릴 수 없지만 또 마음 내키면 다음 언젠가는 또 영상을 올릴 생각입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참,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히 계세요.